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이런 글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름다움은 발견하는 자의 몫이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보고 즐기는 자의 몫이다. 이제 완연한 가을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고개를 들고 쳐다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겁니다. 단풍의 붉고 노란 화려함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마음속에 보고 즐기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그냥 색깔들의 나열로 그칠 거고요. 가을 자연의 아름다움, 그 참멋을 발견하고 보고 즐길 줄 아는 우리 몸 건강, 마음 건강 식구들이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인천시 남동구 박경숙 한의원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박경숙 원장님과 갱년기 증후군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보통 50대 전후의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청객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이 갱년기가 뭐 거의 웬만한 분들은 다 찾아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개 갱년기란 그 여성들에게 있어서 그 49세를 전후해서 그 월경이 없어지는 그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노화에 의해서 또는 평소에 있던 어떤 질병에 의해서 그렇게 난소 기능이 쇠퇴를 하면서 폐경에 이르게 되고 이 폐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또는 신체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데 네.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갱년기 증후군이라 하고요. 어쨌든 이 갱년기라는 것은 근데 여성에게뿐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여성 갱년기에 국한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생리가 끝나는 그 예. 갱년기의 기간에 나타나는 증상이 갱년기 증후군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갱년기 증후군이다. 이때 증후군이라는 것은 그 신드롬이라고 하거든요. 그 신드롬이라는 것은 그 어떤 특정 질병으로 이렇게 하나로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현재 내 몸에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그런 증상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특정 질병명으로 묶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냥 하나로 묶어서 신드롬, 증후군이다 이렇게 일컫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근막 통증 증후군이다 그러면 근막에 어떤 염증이나 특정 원인은 찾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내 온 몸의 근육과 관절은 많이 아프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들을 묶어서 근막 통증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갱년기가 되었을 때 뭐 가장 많이 찾아오는 안면 홍조 또는 뭐 얼굴이나 등 쪽으로 훅 하고 올라오면서 나는 땀
그리고 관절 동통, 불면증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통틀어서 이렇게 갱년기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갱년기 증후군은 저는 어떤 특정 질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겪게 되는 그 노화 과정의 일부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가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사춘기가 되면 갑작스럽게 성장을 하면서 신체적으로는 어떤 성장통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심리적인 갈등 그리고 갑작스러운 성격의 변화 이런 것들로 사실 온 가족이 정말 홍역할듯이 많이 힘겹게 그렇게 지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 몇 년이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어엿한 그 사회인으로 잘 성장해 가고 이런 것처럼 갱년기를 맞이했을 그 당시에는 정말 여러 가지로 너무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은 가볍게 관조하듯이 그 갱년기를 관통하면서 지나가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갱년기를 잘 보내시려면 네. 아, 이 증상이 갱년기 증후군이구나.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히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증상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갱년기 증후군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네. 그 갱년기를 맞은 여성분들의 한 75%가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증상이 안면홍조. 네. 그 안면홍조가 그냥 뭐 조금 붉어지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홍옥처럼 빨개지니까 네. 이렇게 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아니면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얼굴이 갑자기 붉어지니까 그것이 이제 심리적인 위축감으로 이어지죠. 네. 어쨌든 이렇게 안면 홍조 그리고 홍조와 더불어서 이제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훅 올라오고 열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땀이 주로 머리나 얼굴 그리고 등 쪽으로 이렇게 이제 치우쳐서 나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주된 증상이에요. 안면 홍조, 열감, 땀. 그런데 이제 이 원인을 보자면 이것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그 열이 위로만 뜨는 거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호르몬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은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이것도 일종의 혈액순환 장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서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지만 그 반면에 손발은 굉장히 차가워지는 분이 있어요. 그 전에는 몸이 따뜻했는데 갑자기 손발이 차가워진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혈액순환 장애 이제 그 또 다른 면인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이제 아랫배는 굉장히 차가워져요. 네. 그러면서 요실금이라든지 빈뇨 그리고 야간뇨. 그러니까 밤에는 소변 보러 일어나면 안 되는데 소변 보러 막 몇 번씩 4번, 5번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뇨생 시기 위축과 그 다음에 질 분비물이 감소를 하면서 이제 성욕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예, 성욕이 없어지고 그리고 질 건조증으로 인해서 실제로 어떤 부부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그 이제 뼈의 보호 작용을 하는 그런 호르몬의 분비가 이제 적어지면서 골밀도가 낮아지는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이제 골다공증으로 이행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또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찾아오고 또 뼈와 온몸의 관절에 그 통증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갱년기가 되면 갑자기 왜 뱃살이 찌냐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여성 호르몬이 그 지방을 분해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 네네. 그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면서 나는 똑같이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아랫배에 이렇게 비만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신체적으로는 이제 대략 이 정도의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신체적 변화도 정말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뭐 이런 신체적 변화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 이외에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가장 주된 증상은 갑작스럽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거예요. 뭐 놀란 것처럼 네. 이렇게 두근두근하거나 아니면 쿵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이런 현상이 들다 보니까 뭐 낮에는 뭐 그럭저럭 지냈다 치지만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것은 이제 편하지가 않으니까 네.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잠을 아예 들기 힘들다든지 잠이 들긴 들었는데 자꾸 깨고 한 번 깨면 잠이 다시 이제 안 들게 되고 이렇게 이제 천면 깊은 잠을 못 자다 보니까 꿈을 많이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도대체 내가 잔 건지 안 잔 건지 이렇게 수면과 관련해서 많은 장애들이 일어나고요. 또 이 시기가 되면 그 자율신경 기능의 어떤 균형이 깨지면서 뭐 이제 기분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뭐 불안해진다든지 우울하다든지 아니면 신경이 예민해져서 뭐 신경질적으로 가족들을 이제 힘들게 하는 거죠. 신경질적으로 변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건망증이 심해진다든지 또는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고통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이제 그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이제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면서 자신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심리적인 그 변화들이 근데 폐경과 관련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감정이라든지 정서 상태에 따라서 사람마다 그 서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더 심하게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별다른 증상이 없이 아예 증상이 없이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갱년기에 어떤 호르몬 변화와 관련해서 증상들이 좀 더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평소에 내 감정 상태 그리고 또 정서 상태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더 심하게 경험할 수도 있고 또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 갱년기를 맞이하기 그 이전에 나의 그 정서 상태를 좀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기본적인 신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게 그러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이 모든 변화들이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이제 49세를 전후해서 대략 한 45세에서 55세 이 무렵이 되면 이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그 분비가 현격하게 낮아지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생식 기능인 그 생식 기관인 난소의 기능이 이제 그 저하가 되면서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겪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러니까 호르몬이 부족하다고 해서 호르몬을 채워주는 그런 요법을 쓰기도 하는데 호르몬의 부족이라는 것 그 자체보다도 호르몬 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는 것. 그러니까 호르몬이 갑작스럽게 감소를 하니까 그거에 적응을 잘 못해서 오히려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감기가 그냥 한참 추운 겨울에 보다도 오히려 추워지기 시작하는 그 무렵 환절기에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것에 적응을 못해서 감기가 걸리고 이렇게 몸살을 앓듯이 이 호르몬 분비가 적어지면서 그러니까 호르몬이 적은 것 그 자체보다도 갑자기 적어지니까 그것에 내 몸이 적응을 하지 못해서 그런 갱년기 증상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내가 더 힘들게 이제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나면 오히려 이제 몸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호르몬 변화에 대한 몸의 적응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좀 나타나는 강도도 다를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갱년기 이 증후군을 악화시키는 요인인가요? 이제 그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난소 기능 저하에 의한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호르몬 변화 또 몸의 노화 이거 말고도 어떤 가족력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는 흡연에 의해서 그리고 불규칙한 어떤 생활 습관 그러니까 밤에 늦게 잔다든지 이렇게 뭐 또 식습관 자체가 뭐 밤늦게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그것을 더 가중시킬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요인인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가 평소에 심했던 분들은 갱년기도 굉장히 힘들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외에도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은 그 갱년기 증상을 더 심하게 그렇게 경험하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호르몬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실제로 좀 많이들 복용을 하시는지. 굉장히 많이 복용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떤 경우에는 주사제로 맞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갱년기 증후군을 이제 질환으로 보고서 여성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네네. 이제 오랫동안 이제 시행되어 왔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어요. 이제 이 호르몬제 투여를 5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네. 그 이제 자궁 내막암이라든지 또는 유방암에 그 유발률이 훨씬 높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어느 해에, 그러니까 유방암에 걸린 분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해에 보니까 급격하게 늘어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그 역학조사를 하니까, 그분들이 그 여성 호르몬을 투여한 분들에게서 그 이제 유방암이 더 많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여성 호르몬제를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투여해 오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갱년기 증상을 심하게 겪는 분들은 이제 현재에도 호르몬 투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뇨가 찾아왔을 때, 그러니까 당뇨라는 것이 인슐린 호르몬이 이제 췌장에서 분비를 잘 못하다 보니까 이제 당뇨가 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 그 호르몬제를 먹게 되거나 이제 주사로 맞게 되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내 몸의 어떤 환경의 개선 없이 호르몬제를 투여한다. 그러면 오히려 내 몸에서는 그 이제 췌장에서 아예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이제 분비할 어떤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조절 기능을 아예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 호르몬이 왜 분비가 안 됐었나, 또는 내 혈당을 왜 조절하지 못했나, 그 환경을 개선을 시키면 당뇨가 저절로 치료가 될 텐데, 그런 근본적인 개선이 없이 호르몬제만 계속 투여를 하게 되면 내 몸은 오히려 외부에서 들어오는 호르몬에 의지를 하게 되고 네. 그 몸 자체의 개선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여성 호르몬제도 비슷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호르몬제를 투여하다 보면 지금 당장은 몸이 편안해지지만 분명히 노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이제 발현이 된 건데, 그 노화 과정에 대한 어떤 개선이 없이 호르몬제에만 의존하다 보면 그게 장기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뭐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호르몬제를 의지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내 몸의 상태를, 그 노화의 과정을 해결해 보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하게 증상이 있어서 일상생활 자체를 할 수 없다, 이럴 때만 호르몬제를 투여하는 식으로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호르몬의 분비가 좀 줄어들어서 생기는 문제면 네. 호르몬을 채워주면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은데 네.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호르몬제를 채워주면 네. 지금 당장은 편안하지만 이제 저희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호르몬이 갑작스럽게 이제 적어지면서 그거에 몸이 적응을 못해서 네. 갱년기 증후군이 생기는 거라고 했는데, 네. 그 부족한 것을 계속 채워주기만 하다 보면 아. 내 몸은 계속 스스로 적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계속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누구랑 나가서 싸우는데 자꾸 부모님이 가서 대신 싸워주면 내 스스로 그 친구들과의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해결력이 없어지는 것처럼, 예, 스스로 그 몸 상태를 개선하는 그 조건이 마련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예, 지금 당장 안 불편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다른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떤 호르몬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좀 뭐 면역력이라든지 네. 적응력 이런 것들을 좀 네. 높이는 게 좋겠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의학에서는 실제로 갱년기 증후군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한의학에서는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노화 과정으로 갱년기를 이해하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뭐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신어 현상이다, 네. 뭐 간울이다, 또는 혈허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신어 현상이라는 것은 그 내 몸이 전반적으로 이제 그 기능 자체가 이제 노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높여주는 전반적으로 오장육부의 기능을 높여주는 그 중에서도 그 신의 기능, 신장의 기운을 높여주는 이제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간울인데요. 간울이라는 것은 감기가 울체된다. 이것은 스트레스가 평소에 심해서 네. 막 갑작스럽게 뭐 화를 낸다든지 감정적인 변화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가슴에 뭔가 막힌 것 같고 막 맨날 명치에 뭐가 매달린 것 같고 이런 현상 네. 그것을 한의학적으로 간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그 감기가 울결된 것을 이제 뚫어준다든지 소통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됐을 때 그 갱년기 증후군의 그 심리적인 변화, 그러니까 불면증이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감기 울결을 풀어주는 그런 치료법에 의해서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혈허 현상인데요. 이제 그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생리를 하기 때문에 그 이제 피가 항상 부족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혈허 현상이 일어나고 혈허 현상이 그 음허 현상과도 맞물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논으로 치면 물이 부족해지니까 논바닥이 갈라져서 이렇게 이제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없는 것처럼 내 몸이 너무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액이 없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이 없으니까 열이 자꾸 위로 뜨게 되고, 네. 그리고 또 진액이 없다 보니까 이제 질건조증이 생겨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혈이 부족해지면 혈이 부족한 것뿐만이 아니라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또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액 순환을 개선해주는 그런 치료도 하게 되는데요. 재밌게도 이 갱년기에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것과 비슷한 속도로 또 줄어드는 것이 네. 우리 몸에서 그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그 물질이 줄어드는 것. 그러니까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물질이 줄어드는 것의 어떤 패턴이나 곡선이 실제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골밀도가 줄어들고 이것과 곡선이 거의 일치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혈액순환 장애를 개선을 시켜주면 골밀도도 좀 더 좋아질 수 있고 여성 그 이제 갱년기 증후군 증상도 훨씬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그 혈허 현상 또는 신허 현상, 그러니까 신허 현상이 이제 대표적인 게 그 뼈 관절 통통이 여기저기 아프다든지 허리가 아파진다든지 배 힘이 없어진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신허 현상 또 간울 이 세 가지를 치료를 해주면 갱년기 증상들이 이제 잡혀지게 돼요. 근데 보통 여성 호르몬이 뭐 여성의 경우 뭐 줄어든다 이런 얘기는 많이 아는데 네. 또 왜 약간 여자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 남성성이 강해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성 호르몬 분비는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늘어난다? 그런 거죠. 두 번째인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네. 이제 항상 같이 분비가 되게 되어 있는데 여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남성 호르몬의 어떤 작용이 좀 더 우세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갱년기를 지나고 나면 좀 남성적으로 좀 더 씩씩해지고 뭐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그 이제 치료에 좋은 대표적인 보약 두 가지를 예를 들자면 네. 그 공진단과 경옥고가 있어요. 그래서 공진단은 이제 효능은 굉장히 좋지만 가격이 이제 좀 네. 이제 고가이다 보니까 그 경옥고를 잘 활용하면 이 그 갱년기를 굉장히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네. 이제 이 경옥고가 이 갱년기에 좋은 이유가 그런 그 혈허 현상을 대표적으로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과 그리고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간울 증상에도 일정 정도 도움이 되고 혈허 현상, 음허 현상 이것을 해결해 주는데 경옥고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몇 년 전에 굉장히 그 화제가 됐던 백화수호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좀 가짜 백화소다 해서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그 은초론가에 진짜 그 백화소를 썼을 때는 이것이 보험작용이 굉장히 탁월해서 실제로 갱년기 그 증상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효과를 주게 되고요. 네. 그 외에도 콩이 굉장히 좋아요. 아. 예, 검은 콩이든 또는 그 흰 콩이든 그 노란 콩 있잖아요. 그거든 콩이 갱년기 증상이 굉장히 좋고 이제 석류나 또 칡이 굉장히 좋아요. 예. 그런데 이제 칡 같은 경우에는 효과는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장기 복용했을 때는 어떤 간독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장기 복용은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석류 뭐 하나만 가지고 갱년기를 잡아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석류가 좋고요. 콩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그냥 늘 밥에 콩을 넣어서 드시고 그리고 제가 늘 말하는 그 황태 육수 있잖아요. 네. 황태 육수에다가도 검은 콩을 한 주먹 이렇게 넣어서 같이 끓여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콩을 늘 생활 속에서 같이 드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검은 콩을 그 고농도로 발효를 시켜요. 네. 그 발효를 시켜서 그걸 다시 농축을 시켜서 한약과 함께 드시게 하기도 하거든요. 한약만 가지고서도 그 갱년기 증상이 잘 잡히지 않을 때 오히려 이 검은 콩 농축시킨 걸 같이 써주면 효과가 좋기도 해요. 이 정도로 콩이 효과가 좋으니까 일상생활에서 콩을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갱년기 증후군이라는 건 어쨌든 이 기간에 나타나는 거라면 네. 뭐 당시엔 좀 힘들 수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나요? 증상들이? 이제 그게 잘 없어지질 않고 그냥 노년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춘기를 네. 잘못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그 이후까지도 다시 안정기로 돌아오지 못하고 힘겹게 이렇게 지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갱년기 그 기간 동안에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것이 장기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노력 없이 주로 호르몬제에만 의존했던 분들이 이제 걱정이 돼서 끊으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래서 60이 넘도록 그 호르몬제를 끊지 못하고 계속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내 몸을 개선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갱년기를 지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계속 여성 호르몬 일정 정도 부족하게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 아무 증상 없다가도 또 60이 넘었는데도 또 막 열감이 난다든지 식은땀이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불편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갱년기 증후군이라는 것이 이제 갱년기 49세 전후에서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긴 하지만 60 넘어서 70 넘어서 또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좀 초기에 네. 문제가 생겼을 때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실제 치료 사례도 있으신가요? 이제 그 어떤 분이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자녀분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갑자기 너무 우울해져서 아무 결혼 준비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해지고 막 불안해지고 그리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막 무기력해져서 이제 아들내미 이제 결혼식이니까 잔치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스스로가 몸이 너무 처져 있으니까 아들한테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실제로 힘이 없어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이제 해서 찾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네. 그분한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콩발효 농축액을 한약과 함께 고농도로 집어 넣어줬어요. 그래서 한 보름 정도 만에 이제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고 그래서 결혼식 끝나고 결혼 잘 끝낼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한 분은 이분이 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오셨어요. 질건조증이 너무 심해서 걸음을 걸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네. 건조해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질이 건조해져서 이제 부부 생활이 힘든 것은 물론이고, 네. 그러니까 남편분은 계속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그렇죠. 있는데 이제 여성분은 건조증이 너무 심해서 이제 부부 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자꾸 요구를 했을 때 본인이 이제 응하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굉장히 부부 갈등도 네. 있었고
그것에 대한 이제 마음이 막 너무 그렇죠. 상처를 받은 것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걸음 걷는데도 막 아프니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런 이제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제가 이렇게 보험을 해주는 그런 약을 처방을 해드리고 증상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그 아래에다 넣는 약을 같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효과를 이제 봤던 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제 혼자만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거를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갱년기 이제 증상이니까 어찌할 수 없다 생각하고 그냥 네. 혼자만 끙끙 앓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충분히 해결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전문가와 함께 의논을 하면서 해결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갱년기 증후군을 잘 이겨내려면 말 그대로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저는 생활 습관 이전에 이 갱년기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내가 지나가는 어떤 과정이다라는 생각 자체를 늘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리.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50대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 무렵이면 자연스럽게 폐경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거에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하고 있는 것.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평소에 균형 잡힌 식사와 그리고 비만 관리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지방을 분해하는데도 여성 호르몬이 쓰이기 때문에 네. 내 몸이 비만한 상태이다 보면 여성 호르몬의 낭비가 훨씬 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비만하지 않은 상태로 내 몸을 돌려놓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비만하신 분들은 이제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더 비만하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평소에 비만 관리를 해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갱년기 증상이 혈액순환과 관련이 많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이라고 하면 그 근육량을 늘려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물질의 분비가 많아지면서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뭐 금주나 뭐 흡연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네. 들어갈 것 같고요. 평소에 그 잠자는 시간이라든지 그 이제 그러니까 수면 패턴 자체를 평소에 규칙적으로 유지해 놓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족들과 항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그러니까 평소에 대화를 잘 이렇게 나누고 내 아픔을 이제 서로가 공유하는. 그래야지 이 갱년기 증상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내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측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성 갱년기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남성 갱년기 증후군에 대해서 네.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미니 강의 오늘은 박경숙 원장님께서 갱년기 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참나물입니다. 참나물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참나물은 향도 참 특이한데 이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참나물은 나물 중에서도 그 가장 맛이 있고 그리고 나물 중에서도 나물이다. 네. 그래서 참나물이라고 한다고 하죠. 음. 한의학에서도 이 참나물을 사용하기도 해요. 네. 한의학에서는 그러니까 품기를 없애주고 그 추운 기운을 흩어버리는 네. 거풍, 산한 이제 그런 효능을 이제 보기도 하고요. 또 기운을 돋우고 통증을 멈추게 한다. 그래서 이기지통 그런 효과를 보고서 이제 네. 쓰기도 하는데요. 이 참나물에는 영양학적으로는 이제 칼륨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리고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다른 채소들과 마찬가지로 이 칼륨이 많다 보니까 이제 몸에서 나트륨 배출을 원활하게 하고 그래서 고혈압이라든지 어떤 혈관성 질환들 그것들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게 되고요. 근데 여기에는 특이하게도 그 다른 녹색 채소들에 비해서 베타카로틴이 특히 더 풍부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우리 몸에서 그 노화를 促진시키는 세포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그런 효능이 굉장히 탁월하고요. 그리고 이제 발암 물질의 생성이 되거나 증식이 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외에도 베타카로틴은 이제 뇌 기능을 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에게 집중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치매가 있는 어른들 이런 분들에게도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비타민 A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보니까 어떤 변비라든지 이렇게 장 운동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효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참나물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이렇게 깻잎 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약간 좀 특이한 향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게 좀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준다면서요? 그 향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기도 하지만 네. 또 그 향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음. 그런데 이 그 참나물에 들어있는 향이라든지 그 항산화 영양소들이 그 심신 안정에 효과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참나물의 향을 좋아하는 분들은 어찌 보면 그 영양소가 특히 더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그 참나물을 이제 드시게 되면 그렇게 건강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을 같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참나물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힐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63이고요. 네, 몸무게는 52kg고요. 네, 예, 그래요. 아, 나이는 네. 63세. 네. 지금 제 옆에 박경수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가 네. 불편하실까요? 예, 전 다름이 아니고요. 네, 두 가지인데, 예. 무릎이 예,
관절이 있다고 이제 약도 사다 먹고 막 이렇게 그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좀 주사 맞고 그래도 네. 그 아무런 차도가 없으니 예. 관절은 관절이라고 그러는데 예. 한약으로도 좀 펄 수 있는 거 하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그 잠이 안 오는데 네. 수면제 하나씩 먹고 이렇게 잠들 때는 괜찮은데 예. 그 수면제 띄고 나고 이렇게 있으면은 잠이 안 와도 보통 그 11시쯤이나 이제 10시 때는 잠이 안 들고 11시가 좀 넘어서 잠이 들면은 한 3시 예. 못해서 깰 때도 있고 네. 3시 넘어서 이렇게 깰 때도 있고 그러는데 예. 그 어떻게 한약을 어떻게 복용을 하면 좀 들라나. 아, 힘드시죠? 그래서 이제 11시 넘어서 주무시고 3시쯤이면 깬다는 얘기죠? 예, 예. 수면제를 안 드시면 그렇다는 얘기죠? 예, 예. 예. 그 이제 수면제도 가끔 뭐 독이득 가면서 또 이제 예. 한층 잠이 좀 안 와가지고 막 그냥 그 고통 받을 때는 그때는 이제 하나씩 이렇게 그 좀 수면제 같은 거 좀 하나씩 복용하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드시는 건 아니고 가끔가다 이제 예. 복용하신다는 거죠? 예, 네. 이제 그 상담 주신 분은 이제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굉장히 적게 나가잖아요. 예, 예, 그렇다는 얘기는 몸의 근육량 자체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혀를 또 산소를 품을 수 있는 공간이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이 튼튼하지 않으면 뼈가 튼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예, 그래서 뼈는 우리 몸 중에서도 특히 더 혈액이 가기 힘든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혈액 순환이 굉장히 잘 되고 또 혈액을 충분히 우리 몸에서 머금고 있을 수 있어야지만이 이 관절이 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어쨌든 관절로 영양이 가야 그 연골들이 더 이상 닳지 않고 유지가 이제 그 진액이 나오면서 부드럽게 될 수가 있는데 몸이 너무 마른 상태로 있으면 근육이 없는데 관절 그 안에 인들 편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절이 튼튼해지려면 그리고 내 몸 안의 건강 상태를 보려면 내가 근육량이 좀 더 늘어나고 몸이 따뜻해지면 관절이 오히려 관절이 편해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약이나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없는 것이 그건 일시적인 이제 그 염증이라든지 통증 개선을 해주는 건데 그 이후에는 내 몸이 스스로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이것은 그 이제 음식을 잘 드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없는데. 네? 생각이 없는데.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한의원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 입맛이 늘어나게 이렇게 원래 그래서 관절의 기능이 좋아지게 하는 것도 한의학에서는 그 소화기를 튼튼하게 해서 영양 흡수가 잘 되게 하는 것을 항상 기본으로 깔고 가요. 예,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그 황태육수 예, 그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걸 계속 드시라고 하는 이유도 소화 흡수가 잘 되게 지속적으로 단백질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소를 섭취를 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상담 주신 분도 그 황태 육수를 좀 더 진하게 끓여서 그것을 계속 드셨으면 좋겠고요. 예. 만약에 그것을 뭐 조금 더 거기에 약처럼 드시고 싶다 한다면 예. 그 창출이라는 게 있어요. 상처. 예. 백출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백출이라는 것과 우슬을 그 육수 끓이는 데다 좀 더 넣어서 같이 끓여서 그걸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추 우설이요? 예. 그런데 그것을 같이 넣으면 밥을 해 먹는다든지 찌개를 끓인다든지 이럴 때는 좀 힘들 거예요. 그냥 약처럼 마셔야지.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 관절뿐만이 아니라 지금 수면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그 도움은 한의원에 가서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고 도움을 소화가 안 받으시고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높여주는 것은 치료를 받으시고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노력은 그 황태육수를 좀 진하게 끓여서 날마다 그것을 복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예를 말씀드리자면 70대 중반의 그 어르신이 예. 저한테 그 피부 가려움증 때문에 오셨어요. 예. 근데 피부 가려움증 때문에 오셨는데 몸무게가 50kg도 채 안 나가시는 거예요. 많이 말라 있고, 그래서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피부 가려움증이 있고 몸이 너무 약해 보여서 제가 약을 해드리면서 이 황태육수를 같이 끓여서 드세요. 그리고 추어탕을 만들어서 드세요.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한 달 있다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원래 사실은 내가 관절이 아파서 음. 100m 이상을 잘 못 걸었었는데 그 관절 통증이 없어졌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힌트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하시면 관절 통증도 없어지고 저는 잠도 좀 더 잘 주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잠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잠이 안 와. 네. 어떻게 그래서 약물 한 가지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몸 전체가 편안해져야 잠을 잘 주무실 수가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릎이나 이제 잠 못 주무시는 것, 그리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약간 받으면서 거기에다가 그 음식을 많이 드실 수 있게, 그리고 특히 황태육수를 좀 진하게 달여서 계속 드셨으면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황태육수 만드는 방법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네, 더 그럴 것 해드릴까요? 예. 그래서 황태머리 아니면 통황태를 그대로 쓰셔도 돼요. 거기에다가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 그리고 대파 2뿌리 정도, 양파, 그리고 다시마 넉넉하게, 그리고 검은 콩, 그리고 마늘 2통. 마늘은 바깥에 껍질만 까고 속에 쪽을 내서 그것은 껍질을 까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지시니까 무하고 양배추까지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푹 끓여서 그 물로 밥을 하시고 또 찌개도 끓이고 또 국을 끓일 때도, 그러니까 미역국을 끓일 때도 이 물로 끓이는 거예요. 그 창출 우슬 같이 넣어가지고요. 같이 넣으면 더 좋기는 한데 예. 그걸 넣었을 때는 그것은 좀 양맛이 너무 강해서 밥물로 사용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밥물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하시고 그것을 만약에 창출 우슬도 더 넣고 싶다 하면은 그 물은 또 따로 끓여서 이제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간단하게 제가 네, 네, 말씀드리는데, 말씀 주세요. 저희 안식구인데 네. 요양보호사 이렇게 다니는데 예. 저기 당뇨가 좀 그렇게 많이 심하지는 않는데 예. 그 살이 좀 빠지고 막 그런 것은, 그리고 또 갑자기 잠자다가 이제 열 막 또 나고 막 네. 그냥 어떻게 막 그냥 주체할 수 없이 막 그러는 증상이 있는데, 그건 또 뭐예요? 병원에 가도 뭐 아무리 증상도 찾들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증상이 아까 말씀드린 갱년기 증상과 사실은 비슷해요. 네. 그렇다고 해서 갱년기 증상이다, 그러니까 갱년기 증후군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 조절이 잘 된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혈당 조절이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보면 무슨 소리냐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서 그 포도당이 세포에 잘 가서 쓰이질 못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예. 이제 자꾸 살이 빠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꾸 살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그 몸에 영양을 잘 담아둘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호 현상이라고도 하고 혈어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분명히 나는 많이 먹는데도 세포들은 자꾸 굶주리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잘 때 식은땀이 나고 살이 빠지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막 몸이 가려울 수도 있고 이제 막 기력이 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기운이 뚝 떨어질 수도 있고, 저혈당 증상 비슷하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혈당이 수치적으로 뭐 그냥 정상 범위 안팎에서 유지되고 있어, 이거에서 안심하지 말고 그 포도당이 세포로 가서 잘 쓰이게 하려면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먹는 약에 의존해서 밥은 그냥 막 백미밥을 먹어도 되고 과일도 먹고 주스도 먹고 이게 아니라 음식을 굉장히 조심해서 가려서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시면 이제 어느 순간에 가서 혈당 조절이 굉장히 안 되면서 그 합병증이 이제 발병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어떤 경계선에 서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그 당뇨 환자들은 용변약 이렇게服用해도 괜찮은 거요? 네? 용변약이 보약 같은 어떤 거. 거죠? 보약. 아, 보약이요? 예, 예. 당뇨 환자분들이 드실 수 있는 보약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뇨 환자분들은 그 단맛을 내는 약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빼고 예. 뭐 예를 들면 말을 말린 산약이라든지 이렇게 혈당은 올리지 않으면서 그 보익하는 그런 약을 써서 보익하고 그리고 밤에 식은땀이 나거나 열이 오르는 걸 막아주는 그 보음약들을 써서 그 당뇨 있는 분들만을 위해서 약을 또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또 예. 이제 가까운 데 가서 상담하시고 예.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박정민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